미술사는 인간의 역사와도 매우 밀접해 있어 미술의 역사가 남긴 발자국을 따라가다 보면 자연스레 인간의 사회와 문화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당대의 사회적 가치와 풍습을 예술로 감싸고 있는 미술은 한 사회의 성장에 있어 기록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 기록은 후대가 연구하고 해석하는 과정이 있어야지 꽃을 피우게 된다는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어쩌면 미술 전시는 마침내 꽃을 피운 기록을 대중에게 보여주는 온실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에 우리나라의 역사를 생생히 담고 있는 거대한 온실이 있습니다. 그곳은 바로 오늘 오디아에서 들려드릴 서울공예박물관입니다. 함께 우리나라 전통 공예가 피워낸 꽃을 감상하러 가보실까요? 안국역에서 도보로 1분 거리에 있는 우리나라 최초의 공립공예박물관은 5개의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2021년에 완공된 곳입니다. 이곳 서울공예박물관의 터는 왕가의 저택으로 사용되거나 왕실의 중요한 행사가 진행되었던 장소로서 오랜 역사를 지닌 공간이라고 합니다. 박물관이 위치한 종로구는 조선시대에 수공예품을 제작하여 관에 납품했던 장인인 경공장들이 활발히 활동했던 곳이라고 하네요. 박물관은 이렇게 상징적인 공간에서 공예를 매개로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고 예술과 생활을 연결하고자 하는 목표를 품고 있습니다. 박물관 내부에서 진행되는 전시는 크게 상설 전시와 기획 전시로 나뉘는데 오늘 오디아에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전시는 상설 전시입니다. 상설 전시는 언제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는 전시로 6개의 각기 다른 주제의 전시가 3개의 전시동에서 진행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과거 장인들의 공예를 볼 수 있는 자연에서 공예로 테마와 장인, 세상을 이롭게 하다 테마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전시의 일부인 자연에서 공예로 테마 전시장으로 들어가 보았습니다. 자연에서 공예로 테마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재료의 변화가 생기는 우리나라 공예를 담고 있습니다. 전시장에 들어서니 어두운 벽지를 바른 공간에서 조명을 받아 유독 빛나고 있는 공예품들이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작품은 금강령과 금강저입니다. 고려 후기에 청동으로 제작되었던 금강령과 금강저는 불교 의식에 쓰이는 도구입니다. 먼저 금강저는 마치 작은 아령처럼 가로로 긴 봉의 형태이나 가운데의 부분이 손잡이 모양처럼 잘록하게 좁혀져 있습니다. 봉의 양 끝은 날카로운 고리 2개가 돌출되어 봉의 끝부분을 감싸고 있는 형태로 대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크기는 성인 남성이 한 손으로 잡을 수 있을 정도로 작은 크기입니다. 금강저 옆의 금강령은 흔히 떠올리는 종과 비슷한 모습입니다. 다만 종을 들어 올리는 손잡이 부분이 금강저의 일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종은 언뜻 보면 무도회에서 춤을 추고 있는 여인의 풍성한 드레스 같기도 하고 또 언뜻 보면 개화가 임박한 꽃봉오리 같기도 합니다. 금강령의 소리는 사찰의 소리로 인간의 마음을 정화하여 깨달음에 이르게 하는 용도로 쓰였다고 합니다. 금속이 곧 부와 권력이었던 청동기 시대에서 금강령과 금강저와 같은 금속 공예품들은
고려시대의 불교가 지닌 정신적인 권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광석을 이용한 금속 공예가 있다면 흙이 불을 거쳐 도자기 공예가 된 작품도 있습니다. 신석기 시대부터 인류는 흙과 불을 이용해 토기를 만들어냈고, 토기는 도기로, 그리고 도기는 자기로 그릇의 섬세함과 강도를 성장시켰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도자기 제작 기술은 고려시대 청자에서 정점을 찍게 됩니다. 신석기 시대의 빗살무늬 토기를 시작으로 시대의 변화에 따라 전시해 놓은 다양한 도자기 공예를 눈에 담다가 고려시대의 청자 앞에 서서 한참을 머물렀습니다. 작품의 이름은 청자 상감 구름 학문의 매병입니다. 학창시절 역사 시간에 한 번쯤은 들어봤을 도자기에 그림을 그려넣는 기법 중 하나인 상감 기법을 사용한 대표적인 고려시대 청자 중 하나입니다. 정성스레 빚은 작은 입구 밑으로 풍선같이 부풀어 있는 청자는 아래로 내려갈수록 부드러운 선을 그리며 점차 잘록해집니다. 도자기의 표면은 유약을 발라 손가락도 닿으면 미끄러질 듯 광이 납니다. 색은 은은하게 맑은 청색을 입혀 청자의 고급스러운 느낌을 더합니다. 소나무처럼 꼬불꼬불한 구름이 학의 주변 곳곳에 그려져 있습니다. 과연 도자기 공예의 진수라고 할 정도로 아름다운 곡선을 지닌 청자였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작품은 고려시대의 나전 칠기입니다. 칠기에서 칠은 온나무에서 채취한 재료의 이름입니다. 따라서 칠기는 오칠이 된 공예품입니다. 당시 오칠은 수확량이 매우 적어 왕실의 중대사에만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역대 왕조는 온나무 재배지와 오칠을 하는 장인을 따로 관리하는 관직을 만들었을 정도였다고 하니 칠기에 자개를 붙여 문양을 만들어낸 나전칠기가 얼마나 귀한 물건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공예박물관은 나전칠기 중 진수라고 불리는 나전경암의 제작법을 공유하고자 이를 재현해내는 20단계의 과정과 그 완성품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나전칠기의 바탕이 되는 백골을 만드는 작업부터 그 위에 오칠을 도포하고 전복과 조개의 껍질을 오리고 문양을 만들어 자개로 장식하는 과정까지 모두 전시되어 있습니다. 각기 다른 임무를 맡은 장인들이 공예품을 완성시키는 과정도 모두 영상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이 모든 섬세한 과정들을 본 뒤 전시장 중앙에 있는 재현된 나전칠기, 나전 모란 넝쿨 무늬 경암을 보니 감동이 배로 다가옵니다. 일정한 무늬와 깔끔하게 각져 있는 함에서 당대 장인들의 장인 정신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나전칠기의 장인 정신을 이을 다음 전시 테마인 장인, 세상을 이롭게 하다 전시장으로 이동해 보았습니다. 이곳에서는 조선 초기부터 17세기 이후의 장인들이 만든 작품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조선의 개국 초기에 장인은 외교나 왕실 의례에 사용되는 물품들을 국가가 정해준 기준에 맞추어 제작했습니다. 따라서 이 시기의 공예품들은 더욱 더 화려하고 완성도가 높아 보입니다. 백자라는 이름에 걸맞게 만지면 차가울 것 같은 하얀 배경에 푸른색 용이 항아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삐쭉삐쭉한 이빨을 전부 드러내며
눈을 부릅뜨고 있는 푸른 용은 왕실의 건의와 위엄의 상징으로 조선 전기부터 왕실의 주요 행사나 의례에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고려시대의 청자와 마찬가지로 볼록하게 튀어나온 주둥이 바로 밑부분과 아래로 내려갈수록 잘록해지는 항아리의 곡선이 아주 매력적인 작품입니다. 왕실 공예의 표본으로 소개할 다음 작품은 당의와 저고리입니다. 당의는 조선시대 왕비가 평상시에 입던 옷이고, 저고리는 당의를 입을 때 속옷 위에 같이 입는 상의입니다. 벽에 걸려있는 당의와 저고리는 쨍하고 고운 빛깔 덕분에 전시된 많은 작품 중에서도 단연코 눈에 띕니다. 우선 당의는 고려시대 청자와 같은 시원한 제주 바다를 연상케 하는 밝은 청색입니다. 두 어깨와 가슴 정중앙에는 금빛 용이 수놓아진 동그란 장식이 박혀져 있고, 장수와 복을 상징하는 한자가 금박으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천을 자세히 살펴보면 부귀와 장수를 상징하는 모란, 석류, 복숭아, 그리고 연꽃 등이 매우 희미하지만 곳곳에 가득히 수놓아져 있습니다. 저고리는 안에 입는 옷이라 무늬가 없지만 매우 밝고 진한 분홍색으로 곱게 염색되어 있습니다. 소매 부분은 분홍빛과 보색인 차분한 남색으로 구분을 두었습니다. 쨍한 분홍색이 시원스레 느껴집니다. 왕실은 옷 하나에도 정성이 가득 들어간다는 사실에 절로 감탄하게 되네요. 앞서 조선시대 왕실에서 사용된 대표적인 공예품을 살펴보았다면, 이번에는 사대부와 민간인을 위해 만들어진 공예품을 살펴보겠습니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조선시대에서는 신분에 따라 집의 규모를 정했고, 사치를 경계하기 위해 공예 장식을 규제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제한 속에서도 사대부들은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범주 내에서 은근하게 드러나는 멋을 추구했습니다. 이를 잘 반영한 작품이 바로 조선 왕실 화원이었던 이택균이 그린 책가도 병풍입니다. 성인 남성의 키를 훌쩍 넘는 높이의 병풍은 10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폭마다 3단 또는 4단으로 된 책장이 그려져 있습니다. 책장에는 각종 책과 붓, 벼루와 중국풍 도자기 등의 물품이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섬세하게 묘사되어 있는 서책과 골동품들은 경제가 발전하고 소비 문화가 확산된 조선 후기의 모습을 잘 담아냅니다. 당시 상류층 지식인들의 공예에 대한 깊은 관심을 잘 보여주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전체적으로 차분한 색감의 그림 속에 중복되는 칸 없이 저마다 다른 물건으로 가득 찬 서가 그림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이유 모를 편안함이 느껴집니다. 지금까지 서울공예박물관의 상설 전시 중 두 테마, 자연에서 공예로와 장인, 세상을 이롭게 하다에 전시된 작품 일부를 살펴보았습니다. 한 사회의 문화와 유행, 그리고 역사가 작품 속에 그대로 담겨져 있어 과거로의 시간여행을 다녀온 기분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두 테마만 다루었지만 이 외에도 다양한 전시들이 무료로 열리고 있으니 우리나라 공예품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가벼운 마음으로 들려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글의 김진희, 목소리의 박종남이었습니다.